자, 시작합시다. 이번 시간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이 두 번째 대단원 우리 미분이네요. 첫 번째가 이제 미분 계수가 되는데 이런 미분 계수의 정의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되는데, 자, 평균 변화율 선생님이 써놨는데 그 정의가 뭔지 보니까 이렇게 지금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의 비율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쓸 때 이렇게 세모 쓴 게 뭐냐면은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죠. 이 세모는 차를 뜻하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델타라고 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델타 x, 델타 y라고 합니다. x에 대한 증분분의 y에 대한 증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접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기울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 비율을 우리가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a서부터 b까지, 여기 그림 그려놨죠? a서부터 b까지 변하는 이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 y가 변하는,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그 평균 변화율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해? a, fa와 b, fb 사이에 기울기를 의미하죠. 맞습니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혹은 자, 이제 이 b-a라는 애를 델타 x라고 어떻게 보면 치환을 해볼게요. 치환을 하게 되면 델타 x분의 b 대신에 뭐 집어넣어주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a 이항시키면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뜻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fx의 평균 변화율은 y는 fx 위의 주점 a와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AB의 기울기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다? 기울기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아래 평균 변화율과 그 직선의 기울기, 그 사자가 이렇게 어흥하고 있네.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지. 그래서 보기 문제를 보게 되면 1에서 2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2 빼기 1분의 f2 마이너스 f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 그 옆에는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라고 하면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 하게 되면 델타 x분의, 그리고 나서 그 x 자리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쭉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평균 변화율이 뭐가 돼? 2a 플러스 델타 x가 나온다라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까지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제 아직 미분계수를 안 배웠죠? 이거는 평균 변화율을 알아야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거예요. 자,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분계수가 나오는데 미분계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순간 변화율. 아까는 평균 변화율이었고 지금은 순간 변화율.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미분계수.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나 보니까 함수 y는 fx에서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그 평균 변화율, 아까 우리 계산했던 x 증분에 대한 y 증분의 비율 보입니까? 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분모가, 즉 델타 x, 이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 얘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이게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지. x의 증분이 점점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이 몇 점 필요해? 2점이 필요하죠, 항상. 2점이 필요한데 이게 줄어든다라는 건 어느 한 점이 다른 한 점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가 이 A에 가까워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X의 증분이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지. 그러니까 B가 점점 내려오고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 하나.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또 기울기 하나.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B가 점점 내려오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그러다가 이게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어떻게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A에 거의 달라붙는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Y는 fx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극한값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쭉쭉 읽어보면 이때의 이 극한값을 y는 fx에서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 계수라고 하고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f 따옴표가 아니라 읽을 때는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프라임. 그래서 f 프라임 a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f 프라임 a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미분계수의 여러 가지 표현이 뭐냐면은 결국 여기에다가 뭘 씌우면 되는 거야?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리미트 b가 a에 가까워질 때,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근데 이제 이 델타 x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h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리미트 자주 볼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이거를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극한값이 a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f 프라임 a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a에서의 자 기하학적 의미는 아까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어? 그냥 직선의 기울기였죠. 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야. 좀 우습지만 한 점에서 기울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한 점에서 기울기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점에 대한 기울기의 극한값이 되겠지. 그거를 기하학적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라고 합니다. 기하학적 의미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 뭐가? f'a가 우리 즉 x는 a에서 미분 계수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마프레서를 잠깐 보게 되면은 y는 f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와 b에 대하여 점 b가 곡선을 따라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직선 AB는 A를 지나는 일정한 직선 AT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직선 AT를 점 A에서의 곡선 Y는 fx의 접선이라고 하고 그 점 A가 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 기울기 어느 한 점을 다른 한 점으로 보내게 되면 이 A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뭐 T 이렇게 있으면 이 AT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AT.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직선 AB의 기울기의 극한값,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이제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f'a가 뭐가 된다?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평균 변화율은 그냥 그 함수식에다 대입하면 그리고 정리하고 뭐 약분할 거 약분하면은 나오는 건데 이 순간 변화율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아래 보기 3번에 네,
2번 한번 볼게요. 보기 3번에 2번. fx가 뭐가 주어져 있냐면 x제곱 플러스 4x래요. 그랬을 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해놓은 이 미분계수의 정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갑시다. 미분계수의 정의 뭐가 된다고? f'A라는 애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가 되거나 아니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로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거. 그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지금 보이는 이 두 개는 네모칸 치세요. 자주 볼 겁니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다 형광펜이든 네모칸을 치든 그 여러 가지 표현에서 그 맨 마지막에 네 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그놈들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주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 라고 하면 즉 f'1이라는 애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준 거야. 1 플러스 h 마이너스 뭐야? 원에 들지. 자, 마이너스 f1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진짜. h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h라는 건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1 플러스 h 자, 빼기 f1이니까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에서 5가 되겠죠. h 자, 그러면 분자 우리 계산해주면 h제곱 플러스 2h인데 여기 4h가 있으니까 6h 그리고 더하기 1 더하기 4 그러니까 플러스 5인데 빼기 5가 되는 거니까 분자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h로 전부 약분되죠. 맞습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로 전부 약분되니까 h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제 0분의 0꼴 끝났으니까 그 h에다가 뭐 0을 대입을 해주면 1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다? 6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거기서는 h 대신에 델타 x를 그냥 쓴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그러면 그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즉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보기 4번에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조금 약분시킬 거 약분시키면 0분의 0꼴 없어지니까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5가 나온다는 게 확인 가능하고 이제 뒤로 넘기면은 네 번째 미분계수와 등차 중앙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부분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상에서 이차함수랑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보면 단원이랑 좀 차이가 있지만 좀 가져다 끌어다 쓰면 좀 그래도 편리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무슨 의미냐면 이차함수에 대해서 구간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평균 변화율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희가 나중에 이제 이차함수가 있었고 어떤 직선이 있어. 그때 교점이 x좌표가 이렇게 알파와 베타였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얘와 이렇게 평이 이 점의 좌표 뭐가 되냐면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 뭐야 x좌표 알려줬어. 뭐 1이랑 4였어. 그러면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이거 홀수니까 좀 그런가? 1이랑 5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 가운데인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편하다라는 거지.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좀 나왔을 때 설명을 해주고, 이런 문제가 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로 좀 나오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내용 보게 되면 그 구간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평균 변화율, 즉 직선의 기울기가 뭐 그 구간의 중점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부분만 좀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라플 개념 익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기하학적 의미. 평균 변화율은 뭐라 그랬어? 직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죠. 그런 기하학적 의미들 잘 알아두도록 하고, 우리 두 번째 이제 미분계수의 활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 첫 번째가 나오는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한 거죠. 리미트,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라는 애가 뭐가 됐어? f 프라임 a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냥 식의 구조 형태예요. 식의 구조 형태 잘 봐. 이 세모 3개. 그리고 네모 3개. 됐습니까? 이거를 조금 약간 멀리서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바라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얘는 리미트 세모가 0으로 갈 때 이거 델타 아닙니다. 세모분의 f 네모 더하기 세모 빼기 f 네모, 이런 꼴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f 네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맞춰져 있으면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f'a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 분모는 mh고 분자의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nh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 보니까, 자 2번 보세요. 2번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mh 분의 f a 플러스 nh 빼기 fa,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구조로 맞춰줘야 돼. 알겠어? 그럼 얘를 어떻게? 내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여기 nh라고 합니다. 즉 nh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mh는 어디 갔어? 뒤로 빼. 그러면 원래 내가 있었던 mh가 그대로 되려면 nh로 나눴으면 nh를 곱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자, 따라서 이런 구조 형태 여기 맞춰져 있으니까 어차피 h가 0으로 하면 얘도 0으로 하고 얘도 0으로 하죠.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냥 nh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가 돼? 이 값은 전체 a. 그럼 a가 하나 어떻게 할 때 이거는 f'a가 될 거고요. 여기는 h 약분되니까 어떻게? n분의 a, n 되겠어. 그래서 n분의 n 곱하기 f'a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라? 구조를 맞춰줘라. 구조적 일치를 좀 여러분들한테 익힐 수 있게끔 해준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3번에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mh에서 f a 마이너스 a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죠? A 플러스 NH 얘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잘 보세요. 칠판 집중. 자, 여기서 얘는 구조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이 사이에다가 즉 마이너스 FA를 넣어줄 겁니다. 마이너스 FA. 내가 임의로 뺐으니까 다시 어떻게 더해줘야지. 되나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MH 빼기 FA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얘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F A 플러스 MH 마이너스 FA 해줘야지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FA가 되겠지. 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나눠서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MH 빼기 FA, 그리고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NH 마이너스 F A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구조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 MH니까 내가 M을 나눠주면 다시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을 나눠주면 다시 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F 프라임 A가 되겠죠. 그래서 M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되고, 그 다음 빼기 얘는 N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된다? M-N 곱하기 F 프라임 A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아래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써보고 필기해보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바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기 1번에서 F'A가 1이래요. 그러면 지금 구조를 맞춰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3으로 지금 나눠주고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번은 3 곱하기 F'A1이 될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거기 플러스 1 자리였는데 마이너스 1이 들어왔네, H 앞에.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로 나눠줬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F'A 1이 된다. F'A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여기까지 1이라고 했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F'A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지금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3 빼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니까 5 곱하기 F'A가 돼서 5의 값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 잘 알아두도록 하고, 자,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짜증나지. 4번 같은 경우 제곱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당황하시면 안 되고, 제곱 들어가도 이 구조 맞춰주는 거 이용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니? 4번 같은 경우 FA 더하기 H제곱 마이너스 FH. 근데 여기가 H였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줘요? 구조 맞춰주는 거예요. 구조 맞춰주는 거. 그리고 맞춰주면 돼. 내가 H를 곱했으니까 다시 H로 나눈 거니까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얘 어떻게 돼? 뭐가 돼? 지금 F'A가 되죠? 근데 뒤에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니까 0 곱하기 F'A가 돼서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0.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는 2개가 나온다라고 했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이거야. 자, 칠판 집중. 리미트 X라는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도 우리가 a가 된다는 거지. 잘 봐. 이것도 하나,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되는 거 맞습니까? 이 구조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x가 어떤 값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땡그라미 분의 x fx 마이너스 f 땡그라미는 f 프라임 땡그라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땡그라미 부분에 들어갈 부분이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게 같지 않으면은 같게끔 만들어 주래. 그러니까 구조를 일치시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정의니까 쉽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x 앞에 a가 곱해져 있고 fa 앞에 x가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지. 얘는 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뭐 q를 곱해놓고 x를 곱해놨죠. 자, 2번 봅시다. 자, 리미트 아래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x가 a로 갈 때죠.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a 곱하기 fx 마이너스 x 곱하기 fa. 자, 얘는 어떻게 해주냐 보니까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뭘 넣어주고 다시 빼줄 거야. 뭘 넣어주고 다시 빼주냐 보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f a를 임의로 빼주면 다시 뭐 할 수 있어? 더할 수가 있죠. 그게 0이 되는 값이니까. 그러면 이 식 정리해주면 a 곱하기 fx 마이너스 a 곱하기 fa,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a 곱하기 fa 마이너스 x 곱하기 f a가 됩니다. x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지금 밑줄 긋는 애들끼리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이수분해를 할 수 있죠. 뭐가 되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로 묶어주면 f x 마이너스 f a, 뒤에는 f a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마이너스로 fa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거를 x 마이너스 a로 나눈 거였으니까 어떻게? 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눠서 보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 a 곱하기 f 프라임 a에다가 마이너스 약분되죠? f a라고 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넣어주고 다시 빼줘야 되는 건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번도 지금 x제곱 곱하기 fa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fx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우리가 뭐를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fa를 넣어주고 다시 뭐 해줬어? a제곱 곱하기 fa를 더해줬죠? 맞습니까? 임의로 빼주고 다시 더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공통 부분들끼리 묶어서 약분시킬 거 약분시키면은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보기 2번에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옵니까? 한번 3번이랑 4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3번이랑 4번. 나머지는 그냥 구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 4번은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들어간 게 뭐가 됩니까? x제곱이죠? 그럼 똑같이 맞춰줘야 돼, 분모랑. 여기랑 여기랑 이제 맞춰줘야 돼, x제곱.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x 플러스 1을 곱해준 거니까 분모에다가 다시 x 플러스 1 나눠줘야 되면 여기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래 식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2분계수 f' 1 되는 거 맞나요? 얘는 어디로 가? x가 1로 가면
2로 가겠죠. 그래서 2 곱하기 F'1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나머지 값은 대입하고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3번이랑 같은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고 다시 빼줄 거야. 뭘 넣어주냐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fx라는 애를 내가 임의로 다시 뭐 빼줬다가 더해줄 거예요. 맞습니까? 왜 fx라고 했어? f1이죠. 미안해요. 1이죠. 얘를 빼주고 다시 더해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면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f1 그리고 1제곱은 생략할게요. f1 그리고 플러스 f1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좀 묶어주면 마이너스 fx제곱 빼기 f1이 되겠지. 여기 괄호 치는 거 잊지 말고. 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f1로 묶을 수 있는 거 보여요? x가 1로 갈 때. 그러면 f1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f 따로 씁시다. 따로 쓰면은 여기가 x-1이 되고 빼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아까 우리 저기 3번에 있죠? 제곱 하게 되면 즉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또 곱해줘야지. 됐나요? 얘는 이거 약분되는 거 보이죠? x 플러스 1 따라서 얼마? x가 1로 가면 2 곱하기 f1 그리고 빼기 얘 얼마? f'1이죠. 그래서 x가 1로 가면 얘는 2로 가는 거니까 2 곱하기 f'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 곱하기 f1에서 2 곱하기 f'1을 빼주게 되면 얘가 3이었고 요놈이 2라고 했었으니까 6 빼기 4에서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 두 번째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나머지 마플 개념 익힘 뒤로 넘기면은 4번까지 나와 있죠. 미분 가능성과 연습성 전까지 또 과제로 줄 테니까 열심히 복습하면서 숙제를 해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